자, 오늘은 저항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저항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항값이 고정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있고, 또는 저항의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variable, 우리가 rheosta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항값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ariable register가 있습니다. 가변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떨 때는 포텐시오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텐시오미터의 특징은 단자가 3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치 하나, 둘, 3개 단자가 있고,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을 여기 너브로 우리가 변화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항값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다리가 3개가 있습니다. 뒤에 다리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variable register, 가변저항 또는 우리가 포텐시오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항값이 고정되어 있는 이 경우에 저항값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color code라고 합니다. register color code.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은색일 때는 0, brown일 땐 1, red일 땐 2, orange일 땐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컬러가 각각의 값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4band register code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저항인데 색깔이 하나, 둘, 셋, 4개의 색깔이 들어있는 일반적인 저항을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첫 번째 저항이 빨간색이면은 red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2. 그 다음에 black일 경우에는 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0. 그리고 orange일 때는 3입니다. 그리고 gold일 때는 이것은 맨 마지막은 tolerance를 나타내는 겁니다. gold일 때는 5%.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합을 하냐면, 이건 5% 에러를 갖는 저항이라는 뜻인데, 여기 20, 그 20은 20이고, 이 앞에 숫자 2개고, 이 세 번째 컬러는 디짓을 나타냅니다. 다시 10의 3승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2만 오hm 또는 우리가 그것을 20k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색깔이 5개인 레지스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블루일 때는 6이죠. 6. 퍼플일 때는 7. 그 다음에 그린일 때는 5. 그리고 브라운일 때는 1이 되겠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톨러런스라니까 브라운은 1. 그래서 이거는 1%의 에러를 갖는 굉장히 정확한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맨 마지막 컬러, 여기 지금 5개니까 톨러런스를 빼고 맨 마지막 컬러가 바로 5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75 요것 곱하기 10의 1승, 그래서 6750 ohm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맨 끝이 톨러런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multiplier 또는 order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것이 다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걸 연습 문제를 해볼까요? 여기에 브라운이 있죠. 브라운은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요것이 그레인이니까 5,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5승, 그래서 1메가오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색이니까 5% 에러, 그 다음에 파란색이니까 6이고, 그 다음이 그레이에서 8, 그리고 이것이 오렌지 색깔이라서 3, 그래서 68 곱하기 13승 오음에서 68kΩ이 되겠습니다. 저항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걸 키르히호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키르히호프의 법칙은 볼티지 러가 있고 커런트 러가 있습니다. 볼티지 러는 일단 루프를 만들고 나서 어느 시작점을 갖고 그 시작점에 시작해서 볼티지의 모든 변화를 다 더하면 다시 원점, 시작한 점으로 돌아오면은 그 볼티지의 변화량은 다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볼티지의 모든 변화량을 다 더하면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오면 그 볼티지의 합은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의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루프를 만듭니다. 여기서 시작점을 요 점으로 보고
여기 루프를 이렇게 잡읍시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치고 여기에 커런트를 I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점에서부터 올라갈 때 전압이 달라지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 가면 5V가 올라갔죠. 그래서 5V가 올라갔습니다. 5V가 올라갔고 요거를 지나서 여기 저항이 있어서 전압이 떨어지겠죠. 지나가고 나면. 그래서 IR1 전압이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됐고 그 다음에 4V 전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4V가 전압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IR2가 지날 때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IR2 전압값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압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는 전압이 오히려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고 IR3가 돼서 전압이 다시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이 원점으로 돌아오면 전압력은 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킬브F의 볼티지 러가 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서 볼티지의 모든 변화량을 다 더해서 다시 이 포지션으로 오면 그 합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볼티지 러입니다. 커런트 러는 또는 정크션 룰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커런트 러 또는 정크션 룰. 이것은 어떤 정크션에 전류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은 다 합치면 0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전류가 들어가는 양은 나오는 양과 똑같다. 바로 그것이 커런트 러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한번 예를 볼까요? 자, 여기 아주 굉장히 복잡한 회로가 있습니다. 이건 간단한 오음의 법칙으로 우리가 풀 수가 없죠. 여기서 정크션이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I1이라는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가 여기 I2 여기에 I3로 나간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온 전류가 I1 나가는 건 I2하고 I3. 그래서 이 정크션에서는 I1 equal I2 플러스 I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4의 방향을 이쪽이라고 한다고 치면 우리 정크션, 이 정크션에서 한번 볼까요? I2가 들어가고 I4하고 I5가 나가죠. 그래서 이 정크션에서는 I2 들어간 것, 나간 양이 I4하고 I5 이렇게 돼서 또 하나의 정크션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I3가 들어가고 I4가 들어가죠. I4가 들어가고 그것이 I6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I6. 그래서 이것이 각각의 정크션에서 일어나는 전류가 들어간 양이 전류가 나간 양과 똑같다는 그런 정크션 룰이 되겠습니다. 킬브의 법칙의 볼티지 러하고 커런트 러를 써서 이 회로를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 간단한 오음의 법칙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루프를 먼저 설정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작점이고 루프 1을 이렇게 해서 여기 요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을 루프 1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가 루프 2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도는 것을 루프 2라고 하고 루프 3도 여기서 시작점을 여기다 두고 이렇게 해서 루프 3로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볼티지 룰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커런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우리가 여기 R1을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I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R2를 지나는 것을 I2라고 하고 여기 R3를 지나는 것을 I3 그리고 R5를 지나는 것을 I5 그 다음에 R6를 지나는 것을 I6 저항 4를 지나는 것을 R4 이렇게 하고 방향을 이렇게 잡습니다. 킬브의 커런트 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션 A에서 보면은 I1이 들어가고 그것이 I2하고 I3로 나눠지죠. 그래서 I1이 들어가서 I2, I3로 나간다. 그것이 되고 있고 정션 B는 여기서 보면은 I2가 들어가서 I4와 I5로 나눠지죠. 그래서 I2가 들어가서 I4하고 5로 나간다. 그렇게 보면 되고 정션 C에서는 I3가 들어가고 I4가 들어가서 I6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I6 나가는 것은 I3하고 I4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정션 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루프 1하고 루프 2, 루프 3에서 볼티지 러를 적용하도록 합시다.
루프 1을 보면 여기 마이너스 I1, R1 그것이 전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I2, R2 또 마이너스가 돼서 전압이 떨어지죠. 이 루프를 따라서 여기 오면 또 I5 저항 값이 오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그것이 플러스 V0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루프 1에서의 볼티지 러가 되겠습니다. 루프 2를 볼까요? 시작점을 여기라고 하면 I3, R3 전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방향이 지금 틀렸죠. I4하고 방향이 거꾸로서 플러스 I4, R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방향이 또 바뀌었네요. 룹 방향하고 커런트 방향이 서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전압이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I2, R2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0. 룹 3에서 보면은 시작점을 여기다 본다면 R2, R6 그것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여기도 지금 루프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전압은 올라가겠죠. 플러스 I5, R5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류의 방향과 루프 방향이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씩이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커런트이기 때문에 I1, I2, I3, I4, I5, I6 이 6개의 배열력을 이 6개의 식에서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의 미지수하고 6개의 식이 있기 때문에 이 식은 분명히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시스테마틱하게 풀려면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다시 말해서 찾으려고 하는 변수 I1, I2, I3, I4, I6, I5, X6 요것을 하나의 벡터로 놓고 그 안의 개수를 이 6가지 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첫 번째 식 I1 equal I2 plus I3 그래서 I1 equal minus I2 minus I3 그것은 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I2, I5, I4 그래서 I2 플러스 I4 마이너스 I5 마이너스 그래서 이걸 곱하면 여기 0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I6, I3, I4 이것도 마찬가지죠. I3 더하기 I4 더하기 I6 넘기면 마이너스 그것이 0이 되게 이렇게 만들면 되고 이 식에서 V0하고 요 식을 여기로 넘겨버리면 I1, R1이죠. I2는 R2를 곱하고 그 다음에 I5는 R5를 곱하면 그것이 바로 V0가 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우리가 다 쓰면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에다가 I 벡터를 곱하고 그 벽탐 값이 값 벡터가 되게끔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의 그 형태를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매트릭스를 A 매트릭스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오는 I를 우리가 X 벡터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결과값을 Y 값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까의 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A 매트릭스 곱하기 X 벡터 이퀄 Y 벡터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우리가 A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안다 그러면 인버스 매트릭스를 안다 그러면 인버스 매트릭스를 여기 양쪽에다 곱해줍니다. 인버스 매트릭스 여기에다가 인버스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나 보죠. 인버스를 곱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닛 매트릭스가 되고 유닛 매트릭스는 그냥 벡터 그 자체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Y 벡터에다가 인버스를 곱해준 그런 형태가 되죠. 결과값은 X 벡터 이퀄 어떤 값이 나오는 그런 단순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버스 매트릭스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엑셀을 공부함으로써 구하도록 합시다. 엑셀의 사용법은 수업 시간에서 다뤄질 것입니다.